자, 금요일 뉴욕 증시 다행히 반등에 또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네. 시장이 반등한 만큼 음. 뉴욕 증시도 궁금했는데 다행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시원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원하네. 다우존스 2.68% 상승이고요. S&P 500 지수는 3%대, 나스닥은 3.34.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거의 2주간 하락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진짜 더욱더 반갑고 요 상승세를 계속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2년 이내 가장 최고 또 상승률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또 이런 말이 나올까 네. 싶을 정도로 어쨌든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자,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50.0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저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 소비자 태도 지수 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0에서 200까지가 이제 그래요? 그 수치더라고요. 음. 그 움직일 수 있는. 100 50이면은 너무 적더라고요. 저는 100인 줄 알았는데 200이군요. 200이더라고요. 네. 태도 좋아요, 소비자 태도. 근데 저도 조금 태도 안 좋죠. 원래 태도가 좀 좋았는데 태도 좋아야지. 좀 태도가 조금 꺾이더라고 나도. 물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여기 좀 사람들 심리가 역시나 많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 아니에요? 일단 주택 판매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이 주택이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우리 돈돈에서 많이 얘기 드렸고 김동완 연구원님이 그렇죠. 많이 얘기해 주셨고 이제 그만큼 수요는 일단은 많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IMF는 미국 올해 성장률을 2.9%로 하향을 했네요. 네. 좀 이게 성장률과 그리고 이제 물가 이 상관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7월 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또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뭐 큰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는 뭐 두려움이 사실 이제는 다 반영이 돼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계속 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은 굉장히 사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그 근원 CPI라고 하죠. 이제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CPI 지표는 사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6월 CPI, 5월 CPI가 발표됐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유가가 차지했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게 나왔지. 근원을 보면은 사실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금리를 자꾸 올리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유럽 쪽이거든요. 남유럽 쪽이 이탈리아, 뭐 그리스 같은 부채가 높은 국가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알고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 이런 것은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면은 괜찮은데 자이언트 스텝을 또 7월에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나중에 경기 침체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가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근원 CPI는 꺾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6월 CPI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중국 인민대 연구기관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4.7%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중국이 굉장히 핫하죠. 네. 중국 증시만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또 추가 제재가 발표가 됐는데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러시아는 크게 아직 반응은 없는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다른 우회 경로로 뭐 하면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의문을 또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금을 꽤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렇죠. 전 세계 한 10%를 러시아가 하던데. 러시아는 하여튼 원자재 대국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국가죠. 자, 원숭이 두창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일단 WHO에서 이제 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원숭이 두창 상황을 보면서 뭐 비상 사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나오지만 또 공중보건 비상 사태는 아직은 아니다. 네. 또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는
그렇게 뭐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니죠. 또 비상 사태면 또 투심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괜한 여러 두려움이.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가상자산 대출업체 셀시어스가 파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거를 골드만삭스가 또 인수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골드만삭스가 또 싸게 사는 데는 또 아주 고수거든요. 이 파산 위기면 가상자산을 만약에 좋게 본다면은 지금 이런 기회, 파산 위기의 기업은 얼마나 가치가 싸겠습니까? 이런 데일수록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은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크 저커버그도 메타버스가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다. 10억 명이 수백 달러씩 쓸 것이다라는 또 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기기라든지 XR 기기라든지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분명히 이 시장이 커질 것은 같은데요. 워낙 투심이 안 좋아서 한동안은 또 꺾였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엑슨모빌이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안 어울리는 발언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신차 2040년에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엑슨모빌. 지금 완전히 이런 말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엑슨모빌이.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엑슨모빌이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2040년에는 모든 신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엑슨모빌이 사업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의미일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그렇죠. 이런 발언을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조금 더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힌트를 또 준 게 아닌가? 네. 라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는 마무리를 해보겠고 네.